송전선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무엇에 의해 전선이 부식되는가? 이 코로나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절연성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빛과 소리를 내면서 방전하는 현상을 코로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여기에 전선이 있다라고 보죠. 그리고 이 공기 중에는 산소도 있을 것이고요. 질소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뭐 수증기도 있겠죠. 이때 여기에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 O2다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바뀝니다. O 플러스 O. 그럼 주변에 있던 O2라는 애가 얘네들과 서로 반응을 합니다. 그럼 얘가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O3, 바로 오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오존이라고 하는 애가 질소와 그 다음에 수증기 H2O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바로 질산이 됩니다. 그럼 질산이 이 전선을 어떻게 하겠어요? 부식시키겠죠. 문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무엇에 의해 전선이 부식되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오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은 차단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차단기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CT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검출하는 장치입니다. 전류를 검출해서 여기에 있는 OCR, 과전류 계전기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럼 과전류 계전기는 얘가 과전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죠. 과전류다라고 판단되면 이 OCR은 트립 코일에 신호를 줍니다. 트립 코일, TC. 그럼 트립 코일이 여자 되겠죠. 과전류가 맞다 라고 판단되면 TC, 트립 코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자 됩니다. 그러면 차단기는 개방되겠죠. 그럼 이 개방되면 차단기에서 뭐가 발생? 아크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차단기에 아크를 뭐 해야 되겠어요? 소호해야 되겠죠. 즉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트립 코일 여자에서부터 이 트립 코일이 여자에서부터 차단기가 개방되고 아크가 발생했는데 아크를 소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차단기 전격 차단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전력계통은 안정도 증진을 위해 가장 경제적으로 그 이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이를 계통의 운용과 개발 확충 계획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계통 운용의 관점에서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이 전력계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보면 발전소가 있을 것이고요. 뭐 송전 선로가 있겠죠. 송전 선로. 그리고 변전소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전 선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단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가 있겠죠.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전력 계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발 확충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만든다는 얘기죠. 이 발전소를 더 짓거나 변전소를 더 짓거나 배전선로를 더 많게 하거나 이런 것이 바로 개발 확충 계획입니다. 그러면 발전 설비를 지을 거냐? 그러면 발전소를 지을 때 어떻게 계획할 거냐? 그럼 또 다른 발전소를 짓게 되면 얘는 어떻게 계통을 연계할 거냐? 이 전력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것이 다 개발 확충 계획이 되는 것이고요. 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통 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전력 계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 계통의 주파수라든가 전압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신뢰도, 사고 시 보호 대책 및 공급 예비력 이러한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운용에 대한 관점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이 운용에 대한 관점이 아닌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발전 설비 확충, 발전 계획, 계통 연계,
그리고 전력 수요 예측 이런 게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삼상 수직 배치인 선로에서 옵셋을 주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옵셋이다라고 하는 것은 철탑이 이와 같이 있을 때 여기는 L1, 여기는 L2, 여기는 L3다라고 했을 때 이 전선이 상하로 이렇게 도약할 수 있겠죠.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전선이 이렇게 L1, L2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L1은 이렇게 내려오고 L2는 위로 이렇게 도약했을 때 서로 닿을 수가 있겠죠. 이걸 뭐라고요? 이제 상간 단락이 되겠죠. 이러한 상간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와 얘 간을 서로 요만큼 떨어뜨려서 설치한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옵셋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전선의 도약에 의한 상하부 전선의 단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옵셋을 한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의 단락 방지가 되겠습니다. 전력계통의 과도 안정도 향상 대책과 관련 없는 것은 안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계통에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이때 안정도 향상 대책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직렬 리액턴스 감소, 전압 변동률 감소, 고장 전류를 줄이고 고장 구간을 신속히 차단하고요. 고장 발생 시 발전기의 입출력 불평형을 감소시킴으로써 안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하는 방법으로는 리액턴스가 적은 기기 채용, 복도체 사용, 직렬 콘덴서 삽입, 단락비가 큰 기기를 설치하면 되고요. 전압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극여자 방식, 계통 연계, 중간 조상 방식을 채용하면 되고요. 고장 전류를 감소시키고 고장 구간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 적당한 중성점 접지 방식을 채용하거나 고속도 개전기 또는 제페로 장치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발전기 입출력 불평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속기의 사용 그리고 제동 저항기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은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문제에서 안정도 향상 대책과 관계없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3번 보시면 큰 임피던스의 변압기를 사용한다. 잘못된 거죠. 임피던스가 작은, 즉 리액턴스가 작은 기기를 사용해야지만 안정도가 향상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A, B 및 C상의 전류를 IA, IB, IC라고 할 때 IX는 어떤 전류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칭분 N은 영상분 전류, 그리고 정상분 전류, 그리고 역상분 전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IA, IB, IC 다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IA, IB, IC 여기도 IA, IB, IC 자 이때 모두 다 똑같이 얼마를 곱해주십니까? 3분의 1을 곱합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되고요. 영상분은 그냥 더해 주시면 되고요. 정상분은 여기에 A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역상분은 반대로 A의 제곱, 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더라. 그럼 문제에서 1, A, A의 제곱 뭐예요? 1, A, A의 제곱 정상분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개폐서지를 흡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의 약어는 여기에서 이상전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이상전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이상전압, 또 하나는 내부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이 외부 이상전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낭뢰가 될 것이고요. 내부 이상전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폐서지입니다. 즉 이러한 이상전압으로부터 전력기기를 보호하는데 이 외부 이상전압으로부터 전력기기를 보호하는 것이 피레기가 되겠죠. LA.
그리고 내부 이상 전하, 즉 개폐 서지로부터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게 서지 흡수기죠. 흡수기. 그래서 얘는 SA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개폐 서지를 흡수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 그래서 서지 흡수기 SA.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37km인 단상 2선식 전선로의 유도 리액턴스는 약 몇 옴인가? 단 전선로의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는 1.5 mL/km/s 선이고요. 주파수는 60Hz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도성 리액턴스 XL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L이라고 쓸 수 있고, 얘를 다시 쓰면 2파이 FL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2파이 곱하기 주파수 60 되고요. 인덕턴스를 보니까 1.5mH입니다. 킬로미터당. 그리고 1선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L 값은 1.5 m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고요. 여기다가 거리를 곱해야 되겠죠. 37km.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1선당 1.5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단상 2선식이죠. 선이 두 가닥이란 말이에요. 그럼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다시 오메가 L인데 이 L은 1선당 킬로미터당 인덕턴스 값이고, 그럼 거리를 곱해주고 단상 2선식은 선이 두 가닥이니까 2 요거 곱해 주셔야 되겠죠. 대부분 여기에서 실수를 많이 하겠네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그 값이 41.9옴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직류 이선식에서 전압 강화율과 전력 손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전압 강화율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V제곱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고요. 전력 손실률 K다 라고 하는 것은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 R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직류에서는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고 리액턴스가 없단 말이에요.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코사인 세타에다가 1 집어넣고 리액턴스에다가는 0 집어넣게 되면 전압 강화율은 이렇게 됩니다. V제곱 P 요게 0 되겠죠, 요거. 요게 0 된단 말이에요. P R 이렇게 됩니다. 전력 손실률은 역률이 1이란 말이에요. 요 값이 1 된다고요. 1.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V제곱 P R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두 식을 비교해 보면 얘와 얘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보기에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삼상 송전선로와 통신선이 병행되어 있는 경우에 통신 유도장애로서 통신선에 유도되는 정전 유도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는 A상, 여기는 B상, 여기는 C상이다라고 볼게요. A상, B상, C상. 얘는 이제 전력선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지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통신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얘는 통신선 이렇게 볼게요. 그럼 A상과 통신선 간의 정전 용량 얘를 CA 이렇게 보고요. B상과 통신선 간의 정전 용량 CB라고 보고요. C상과 통신선 간의 정전 용량을 CC라고 보고요. 통신선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이 있겠죠, 그렇죠? 얘를 CS
라고 보고 이 전력선과 대지 간에 대지 전압 E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지 정전 용량, 그 다음에 선간 정전 용량에 의해서 이 통신선에는 전압이 유도가 된단 말이에요. 정전 유도. 이것을 우리는 정전 유도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전 유도 전압. 이 정전 유도 전압이 얼마인지를 식으로 적어보면 ES는 식이 복잡합니다. 루트 이렇게 돼요. CA, CB, CC가 있죠, 그죠? CA에 CA-CB 플러스 CB에 CB-CC 플러스 CC에 CC-CA가 되고요. 밑에는 CA 더하기 CB 더하기 CC 더하기 CS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대지전압 E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통신선에 유도되는 정전 유도 전압은 요 대지 전압에 뭐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전력선과 통신선의 병행 길이와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거리에 관한 값은 없잖아요. 다 정전 용량과 요 대지 전압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 통신선의 길이와 관계없이 그쵸? 대지 전압에 비례한다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필회기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 필회기다라고 하는 것은 낙뢰로부터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이때 제1 보호 대상은 변압기가 되겠죠. 이 필회기가 갖춰야 될 구비 조건으로는 낮은 것 2개, 높은 것 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은 거에는 제한 전압과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되고요.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과 방전 내량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속류를 차단할 능력이 있을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낮은 것 2개, 제한 전압과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되고요.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과 방전 내량은 커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1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대 수용 전력이 50, 70, 120인 수용가 3개소가 있다. 이 수용가의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 190일 때 부등률은 얼마인가? 부등률을 묻는 문제네요. 부등률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적어보면 합성 최대 수요 전력분의 각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때 부등률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 할 수 있겠죠.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190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각 최대 수요 전력의 합, 얘네들의 합이란 얘기예요. 50 플러스 70 플러스 120 되겠죠. 이것 계산해보면 1.3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전압이 일정 값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것으로서 단락시 고장 검출용으로 사용되는 계정기는 그러니까 전압이 일정 값 이하, 즉 언더 볼테이지가 되겠죠.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에서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 4번의 UVR이 되겠습니다. 장거리 송전선에서 단위 길이당 임피던스, 어드미턴스가 다음과 같을 때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를 무시하는 경우 특성 임피던스의 값은 이 특성 임피던스 G 제로다 라고 하는 것은 루트 병렬 어드미턴스분의 직렬 임피던스가 되고요. 그대로 식을 적어보면 병렬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되고 직렬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를 무시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R 값을 무시하고 컨덕턴스도 무시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J-오메가 1, J-오메가 1이 똑같으니까 약분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식은 루트 C분의 L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선로의 전압을 25kV에서 50kV로 승합할 경우 공급 전력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공급 전력은 승합전의 몇 배로 되고 선로 손실은 승합전의 몇 배로 된다. 단 동일 조건에서 공급 전력과 선로 손실률은 동일하게 취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을 적어보면 전력 손실 PL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의 제곱 R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전력 손실률 K다 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 R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공급 전력 P가 일정할 때 얘가 일정할 때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여기에서 K 전력 손실률 이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 이 공급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전압을 25kV에서 50kV로 승합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몇 배가 된 거예요? 2배가 된 거죠. 2배. 그럼 전압이 2배가 되면 공급 전력이 일정할 때 전력 손실은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1배가 되고요.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 공급 전력은 4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공급 전력은 4배가 되고 전력 손실은 4분의 1배로 된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송전선로의 단락보호 개전 방식이 아닌 것은 이 송전선로에서 단락보호 방식에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쉽게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표시선 그리고 방향 단락 개전기 더하기 과전류 개전기 방향 단락 개전기 방향 거리 개전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표시선 DS 플러스 OCR DS DG 자 이때 이 앞에 두 개는 방사상 선로가 되고요. 뒤에 두 개는 환상 선로가 됩니다. 얘는 1, 2, 1, 2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전원이 1개일 때, 전원이 2개일 때, 전원이 1개일 때, 전원이 2개 이상일 때. 즉 단락 보호 방식은 표시선 개전 방식이라든가 그러니까 방향 단락 개전기라든가 과전류 개전기, 방향 거리 개전기로 단락 보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보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4번의 과전압 개전기가 되겠습니다. 전력 퓨즈는 주로 어떤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이 전력 퓨즈의 주 목적은 단락 전류 차단에 있습니다. 이 전력 퓨즈의 기능을 보면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을 하고 일정 이상의 과전류가 흘렀을 때 차단하여 전로나 기기를 보호합니다. 그럼 이 전력 퓨즈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고속 차단 가능하다. 소형으로 큰 차단 용량을 갖는다. 유지 보수가 간단하고 소형 경량 저가이다 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가장 큰 단점은 재투입할 수 없다. 그리고 과도 전류에 용단되거나 결상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 보기에서는 주로 어떠한 전류를 차단하느냐라고 했을 때 3번의 단락 전류가 되겠습니다. 유량을 구분할 때 매년 1에서 2회 발생하는 출수의 유량을 나타내는 것은 이 유한곡선을 보시게 되면 매년 한두 번 발생하는 유량을 우리는 고수량이다라고 하고
3에서 5년 내에 한 번 정도 나타내는 그러한 유량은 홍수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에서는 이 고수량에 대해서 묻고 있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어떤 발전소의 발전기가 13.2kV, 용량 9.3MVA, 동기 임피던스가 94%일 때 임피던스는 몇 옴인가? 여기에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공식에 의해서 10V제곱 PG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공식에서 여러분들이 의미와 단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기준 용량으로서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고요. V는 선간전압으로서 단위가 킬로볼트입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임피던스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그럼 얘를 임피던스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보면 G는 P분의 10V 제곱의 퍼센트 임피던스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P 용량은 9.3 메가니까 9.3 곱하기 킬로 단위로 하기 위해서 10의 3승 해주셔야 되고요. 10 곱하기 전압 13.2의 제곱 곱하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94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17.6옴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송전선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이 중성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얘가 대지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중성점을 이렇게 접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상전압 억제, 절연 레벨을 경감, 보호개전기의 동작 확보가 되겠고요. 여기에 소호 리액터 즉 피터센 코일을 설치하게 되면 일선지락 사고 시 아크를 소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 보기에서 중성점 접지 목적과 관계없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4번 보시면 차단기의 차단 용량 증대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